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유영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의 발생과 뇌신경계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의 원인은 크게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외부 위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와 기능적 이상, 뇌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 이상, 전두엽 기능의 불균형 등이 있고, 사회심리적 요인에는 부적절한 양육 방식, 가정환경, 생애 초기의 경험, 사회경제적인 환경 등이 있습니다. 기타 외부 위험 요인으로는 가공식품에 함유된 식품 첨가물이나 중금속, 임신 중독, 산모의 흡연과 음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ADHD는 다양한 요인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지만, ADHD는 환경적 또는 심리적 요인보다는 뇌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과 같은 신경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뇌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지금부터 ADHD의 발생과 뇌신경계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DHD의 원인으로 대뇌 피질의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223명의 ADHD 아동과 223명의 정상 아동들로부터 각 나이별로 MRI 촬영을 하여 피질의 두께를 계산한 연구기를 살펴보면 최대 피질 두께에 도달하는 중간 나이가 정상인은 7.5세인 것에 비해 ADHD 아동들은 10.5세로 정상인에 비해 3년 정도 성장 발달이 늦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지 과정의 조절에 중요한 전전두엽에서 피질의 성장 발달 지연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대뇌 피질 하부의 발달 지연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세에서 65세 ADHD 환자 17,134명과 정상인 1,529명의 MRI 촬영을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도 ADHD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뇌 용적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격액, 편도체, 미상액, 해마, 조가비액이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뇌 부위의 크기가 2에서 3% 작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DHD 아동은 전두엽뿐만 아니라 대뇌 피질 하부의 발달도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뇌 회색질 용적의 저하라는 결과를 보입니다. ADHD 아동들은 정상 아동들에 비해 전체 뇌 용적이 5% 정도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DHD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모든 회색질에서 전반적으로 얇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ADHD 장애가 남아있는 아동들은 초기와 마찬가지로 안쪽 전전두엽의 회색질이 더 얇은 상태입니다. 정상 아동과 ADHD 아동 모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지치기를 보이며 ADHD 아동에서 회색질이 더 얇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두엽의 도파민 활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그림은 나이에 따른 선조초에서 도파민 운반체의 음영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초기 청소년기에는 도파민 운반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전두엽이 아직 성인처럼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특히 ADHD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도파민 운반체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는 도파민의 활성도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ADHD는 전두엽을 포함한 뇌신경계의 성장이 미숙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DHD는 기본적으로 뇌신경계의 이상과 같은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사회심리적 요인이나 외부 위험 요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기보다는 ADHD를 촉발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의 발생과 뇌신경계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